4화에서 본격적으로 이연의 이상 증세가 발현되며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이 비춰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장면 발견하셨나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령 숙소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이번 첫 번째 경업 주제는 바로 휴였습니다. 해당 주제는 쇠약해진 대왕대비마마의 입맛을 되살릴 요리를 선보여야 했습니다. 단순한 요리 경업인 줄 알았더니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감정선이 드러나면서 그 이상의 재미를 보여줬습니다. 음식을 먹는 장면들은 마치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로 연출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휴라는 주제의 주재료는 바로 된장과 두부였는데요. 연지영은 원래 서양식인 된장 파스타를 만들려고 했지만 대왕대비마마가 어머니가 끓여주신 고양이 된장국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무도 그 맛을 재현하지 못했기에 그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다는 걸 깨달은 연지영은 된장 파스타로 정했던 메뉴를 과감하게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지영의 신의 한 수인 제첩이 재료로 들어가며 어린 시절 대왕대비가 느꼈던 청량함과 감칠맛을 되살리며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시금치가 국에 쓰인다는 사실조차 생소했던 조선시대의 숙소들은 모두 의아해했지만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으로 바뀌었죠. 오랫동안 수라를 제대로 드시지 못했던 대왕대비마마는 연지영의 된장국을 맛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단순히 요리를 넘어 음식이 가진 추억과 치유의 힘을 보여주면서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혹은 특별한 향을 맡았을 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연지영의 요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연지영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장면에서 이연이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이 비춰졌죠. 자신이 임명한 대령 숙수를 부정한 것은 임금인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열을 올리며 이야기를 하던 그때 저는 이 장면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장면이 있었는데요. 강목주는 지금 귀녀를 감싸고 놀 때가 아니라며 갑자기 이연의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치 강목주가 이연의 발작을 유도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지 않아도 모친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연은 그 이야기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강목주는 더욱 노골적으로 패비연 씨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연을 자극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강목주가 단순히 이연에게 화를 돋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연의 발작을 일으키고 그의 정신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것. 혹시 이 모든 것이 강목주의 계획된 행동이 아닐까요? 이 다음 장면에서 바로 강목주의 진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며 머리를 감싸지는 이연에게 놀이개를 꺼내주는 장면에서 놀이개 주변으로 하얀 가루들이 흩날리며 강목주의 손 위에 뿌려진 모습이었는데요. 진정하라며 이연에게 가져다 주려는데 그 놀이개를 손으로 치며 거부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뿐만 아니라 궁인들도 전부 수건마마만 이연을 진정시킬 수 있다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회상 장면에서도 강목주는 놀이개를 이연에게 건넸고 이연은 그 놀이개를 받아 코 가까이에 두고 마치 흡입하듯 행동했습니다. 결국 강목주가 이연의 발작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이연의 정신을 통제하려는 섬뜩한 의도를 가진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이 장면은 과거 이연이 왜 그렇게 강목주에게 매달렸고 강목주가 왜 그토록 이연의 곁에 있으려고 했는지 그동안의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동시에 강목주의 숨겨진 욕망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개의 숨겨진 약재는 아편처럼 보여지는데요. 아편은 양귀비의 덜 익은 열매에서 채취되는 것으로 강목주는 그것을 통해 이연의 불안정한 정신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발작 증세를 일부러 악화시키고 자신의 힘으로만 진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이연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연지영의 등장으로 인해 이연에게는 새로운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이연의 발작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강목주 단 한 명뿐이었지만 음식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지영으로 인해 이연을 통제하려는 강목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강목주와 연지영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화에서는 이연과 연지영의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엄청난 떡밥이 던져졌습니다. 연지영이 이연에게 자신이 미래에서 가져온 마운록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언급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현이 자신의 비밀 노트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끄적이면서 마흔록이라는 제목을 붙이자마자 연지영이 미래에서 가지고 왔던 그 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연지영이 가져온 마흔록의 진짜 주인이 바로 이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장면이었죠. 그 책은 연지영이 미래에서 가져온 단순한 유리책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듯 보여지는데요. 마흔록은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구름을 바라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구름을 바라본다는 뜻을 넘어 망운지정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망운지정은 타향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계신 곳에 구름을 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드라마 속에서 이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 이름을 붙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운록은 단순한 기록문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망운록은 연지영과 이현의 사랑,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잇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말하던 이현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연지영을 보며 마침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술김에 눈물까지 흘리며 키스를 날린 이현의 장면으로 4화가 끝났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이 떠오른 직후 이현은 수라를 거른다고 5화 텍스트 예고에서 나왔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없다고 단언한 지영과 이현이었지만 이현은 자신이 지영의 요리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영을 좋아하는 것인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식사를 하지 않고 있던 이현을 걱정하던 강목주는 직접 낮과 쌍을 차리겠다 말하며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그녀는 연지영이 만들어둔 상을 모른 척 발로 엎어뜨리며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연지영이 더 이상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지영은 자신만의 음식을 재차 준비하며 강목주와 2차 경합을 펼치는 모양새로 그려졌죠. 마지막까지 이현은 오른편에 놓여져 있는 작은 상의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드는 모습을 보면 연지영의 음식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산군은 폭군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그 어떤 왕보다 최고의 미식가였다고 하기에 이와 같은 설정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호기심으로 곁에 두지만 뛰어난 요리 실력에 감탄하고 점차 연지영에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런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서 다음 5화는 드디어 사신단이 조선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거 사신단 접대라는 소재는 역사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외교의식이었기에 제작진이 어떤 음식을 활용해 극적 재미를 살릴지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사신단 또한 연지영의 음식을 먹고 이 말을 할 것만 같습니다. 이가샤